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노노 옹야 제6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화 시어제러니 염자위 기모 청속한데 자왈 여지부하라. 이렇게 이제 첫 구절이 시작됩니다. 자화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서적이라는 공서가 성이고 이 공서가 성이고 적이 이름인데 이분의 자가 자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논어에서는 공서라는 성에 자화의 화를 붙여서 공서화라고 많이 표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자화가 선생님 공자를 위해서 제나라에 선생님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인 염구가, 여기는 이제 염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염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주자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공서화가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제나라에 선생님 심부름을 가게 돼서 여러 날을 어머니를 못 모시게 되니까 이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수고비 형태로 곡식을 좀 주자고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6말 넉들을 주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부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보통은 이제 가마솥 부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가마솥이 아니고 그 곡식의 도량형입니다. 그래서 6말 넉대를 일부라고 이제 그렇게 당시에 불렀었습니다. 그 6말 넉대만큼을 어머니께 그럼 갖다 드려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염구가 청익한데, 그러니까 염구가 청익이라는 것은, 익이라는 건 6말 넉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좀 더 주시지요 라고 더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왈 여지유하라 하야신을 염자 여지 병오속 속오병한데 자왈 적지적재야에 승비마하며 의경구하니 오는 문지야오니 군자는 주급이요 불개부라 호라, 이런 말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만큼을 주라고 하셨는데 염구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것이 좀 적다고 느껴져서 좀 더 드리자고 그렇게 청하자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유만큼을 그럼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 유라는 게 16말입니다. 아까 이제 6말 넉대였는데 그거보다 이제 한 10말 정도를 더 보태서 이제 유만큼을 드리라고 했는데 요 유가 역시 도량형이고 16말을 유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드리라고 했는데 여전히 염자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더 이상 더 드리자는 말씀을 드리지를 않고 자기가 임의로 16섬을 주었습니다. 그 공서화의 어머니에게 16말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16섬을 가져다가 훨씬 많이 가져다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추측을 해 보건대 당시에 이제 공자 학단이 있었는데 그 학단에 살림살이를 이 염구가 책임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은 이제 그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 이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염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이제 선생님께 2번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염구 기준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훨씬 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제자 공소화를 제나라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심부름을 제자가 갔는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제자에게 심부름을 했으니 수고비를 뭔가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공자가 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있죠. 그래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염구가 선생님께 어머니께 곡식을 가져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는데 처음에 부만큼을 드리라고 했고 다시 좀 더 드리자고 하니까 유만큼을 드리라고 했는데 염구는 결국 16섬인 병만큼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자는 조금 처음에는 아예 갖다 드리라는 말도 안 하셨다가 드리자고 하니까 왜 이렇게 조금씩 드리라고 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구만큼 이 상황을 생각을 못했던 공소와의 어머니한테 그러면 그렇게 곡식을 가져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자 이제 결국 염구가 이렇게 갖다 드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적이 아까 공서적이죠. 적이 제 나라에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갓옷을 입었다. 승비마의 경구. 이 말 그리고 가벼운 가죽옷, 수레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가장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근데 공서적이 선생님 심부름으로 제 나라를 가는데 말을 타고 갔어요. 자기 말을. 근데 그 말이 살찐 말이었다 그겁니다. 공서적이 타고 간 말이. 그리고 옷을 입고 갔는데 가벼운 가죽옷, 멋진 가죽옷을 입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공서적은 그 집안이 넉넉했다. 가정 형편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제자가 아니고 충분히 이 의식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넉넉한 형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선생님 심부름을 가는 제자에게 수고료를 줄 수도 있고 수고비를 또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제자가 대단히 부유한 제법 부유한 형편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자는 선생님 심부름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 도리상 수고비를 줄 수도 있고 안 챙겨줄 수도 있는데 선생님 공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갔으니까 이 아이한테 얼마만큼의 곡식을 줘도 좋고 안 줘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는 문지야호니 나는 들으니 군자는 주급이요 불개부라. 주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급이라는 게 급할 급자인데 여기서는 위급한 것입니다. 위급.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아주 위급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해준다. 이 주자가 구휼하다 합니다. 구휼하다.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상황이 위급한 사람은 구휼을 군자는 그렇게 해주지만 부유한 사람을 계속 부유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더 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돈이 있으면 위급하고 가난하고 지금 당장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부자한테 그 돈을 그 곡식을 쓰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내 심부름을 가서 고맙기는 한데 이 아이가 형편 자체가 이렇게 부유하니까 저 아이를 도와줄 저 아이에게 줄 곡식이 있다면 더 급한 데다가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고 3-3번에 또 다른 비슷한 상황인데 공자가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비슷한 사례인데 조금은 다른 사례를 가지고 같이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사 위지 제런이 여지 속 900이여신을 사한대 자왈 무하야 이여 이일리 향당호 인저 이렇게 했습니다. 원사라는 제자가 있는데 원사는 원헌이라는 제자입니다. 원헌. 그리고 저 원헌이라는 성이 원시고 이름이 헌이죠. 그래서 나중에 논어의 14번째 편에 가면 헌문편이 있는데 헌문 제14가 있는데 그 헌문이 원헌이 질문했다
하는 데서 이제 따온 그 헌입니다. 이 원헌이 원사가 선생님의 읍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읍제는 지난번에도 나왔듯이 고위직 관료는 녹봉으로 현물로 녹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그 고위직 관료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녹봉을 대신하게 하는데 그 지역을 어느 고을이라고 하면 그 고을을 시급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먹고 사는 거니까 시급이라고도 하고 체읍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공자가 높은 관직에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원헌이라는 제자가 그 고을의 제라는 게 요 제자가 수령입니다. 그 고을을 이제 관리하는 그 수령이 되었습니다. 원헌이.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시급에 지금 이제 그 수령을 맡고 있는 원헌에게 곡식 900을 주셨다 그겁니다. 900을 주니까 이제 이 원헌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자신이 일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나 많이 곡식을 주시니까 이것을 사양을 했죠. 원사가. 저는 이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선생님 도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하면서 사양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의 이웃과 마을과 고을에 나누어 주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추측을 해보자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 원헌이 가난했을 수도 있고 부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양을 하는 걸 보면 원헌이 이 선생님한테서 이 곡식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집안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저 안 받아도 저는 사는데 문제가 없고 저는 선생님 도와드리려고 그런 것이지 이 곡식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사양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사양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만약에 네가 이게 필요가 없으면 이거 없어도 너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 곡식을 너의 이웃과 마을과 고을에 나눠줘라. 네 이름으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은 공자가 스승이 제자한테 주는 곡식이 아니고 나라에서 나오는 정당한 읍제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개인이 스승으로서 주는 게 아니니까 이걸 네가 사양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공적으로 내가 지금 주는 것이니까 만약에 네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네가 이제 네 곡식이니까 네가 네 이웃을 불우한 주변의 이웃을 고을이나 마을에 있는 이웃들을 그렇게 이제 보살피는 데 사용을 해라. 사양하지 말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공서적에게 곡식을 주자고 하지 않았거나 혹은 주자고 했을 때 조금만 주라고 했었던 것은 그건 이제 스승이 사적으로 제자한테 심부름을 보낸 거지 그게 이제 공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또 대처했던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제자와 관계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웃과 마을과 고을이라고 할 때 요 인, 리, 향, 당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 리, 향, 당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행정구역상 5집을 인이라고 하고 거기 5배인 25집을 리라고 하고 12,500집을 500가구를 향, 500가구를 당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위 중궁하사대 왈 리우지자 성차각이면 수욕 무룡이나 산천이 기사저와 이런 구절입니다. 중궁이라는 제자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궁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편이 옹야 편인데 옹야 할 때 그 옹 이 중궁의 이름이죠. 옹이 중궁은 그의 자이고
선생님께서 어느 날 중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룩소의 새끼가 리우가 얼룩소입니다. 얼룩소. 리우지 자니까 얼룩송아지가 되겠죠. 얼룩소 새끼가 털빛이 붉고 뿔이 반듯하다면 요 성자가 붉을 성자고 요 각자가 이제 뿔 각자인데 털빛이 붉고 뿔이 반듯하다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록 쓰지 않고 싶게 쓰나 비록 제사의 희생으로 쓰지 않으려 하겠지만 산천이 기사저와 산천의 신은 이것을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중궁을 두고 비유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우선 이 글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공자가 살았던 당시는 춘추시대인데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해서 이 시대를 동주시기라고 그럽니다. 주나라가 동쪽으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동주시기라고 하고 이 동주시기 이전에 주나라 수도가 서쪽에 있었을 시기를 서주시기라고 합니다. 이 동주시기와 서주시기를 합해서 주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왕조는 이제 고대 중국의 왕조는 그 왕조가 중시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데 이 주왕조는 붉은색을 숭상합니다. 붉은색. 붉은색을 숭상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그 희생을 이제 바치는데 소를 희생으로 바친다 그러면 소도 어떤 그 기준에 부합해야 되냐면 소가 잡털이 없이 붉은 빛이 도는 소. 털이 소의 그 털이 붉은 빛이 도는 그런 소.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뿔이 우리가 이제 그 원뿔형이라고 그럴 때 그 원뿔형처럼 뿔이 반듯해야 됩니다. 이게 막 휘어져 있거나 막 굽혀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원뿔 모습으로 뿔이 반듯하게 난 그 소만이 희생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소예요. 그 소만 희생으로 바칩니다. 그것이 이제 당시의 희생의 조건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붉은 털이 붉은 빛이 돌고 뿔이 반듯하다. 이것을 이제 성차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A라는 소가 있는데 이 소가 이런 기준에 부합해요. 근데 이 소를 낳은 어미가 얼룩소예요. 얼룩소. 얼룩소가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A고 A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A만 놓고 보면 이 소는 희생의 기준에 딱 부합하는 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를 보면서 자꾸 이 어미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게 겉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속에는 얼룩소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 희생으로 쓰기에 꺼림칙하다. 그러니까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겁니다. 근데 애당초 희생의 기준이 뭐냐면 그 소의 털이 붉은 빛이 돌고 뿔이 반듯하면 희생으로 쓴다지 그 어미가 얼룩소냐 붉은 소냐 검은 소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한 소니까 인간의 생각이 저게 꺼림칙하다는 거지 산천의 신이야. 요 산천이라는 건 산천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저 제사의 주인. 제사 희생을 받을 신이 이 기준에 딱 들어맞는 이 희생을 내버려 두겠냐 그거예요. 받지. 저걸 희생으로 받지. 그러니까 신은 공정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면 그 어미가 어떤 어미나 상관없이 저걸 받는 거지. 신이 저걸 내버려 두겠냐. 저거 아니라고 버리겠냐 그거죠. 다 인간의 생각이지. 그겁니다. 이 얘기를 그럼 왜 하냐? 그러면 이 중궁의 아버지가 좀 문제가 반듯한 사람이 아닌
조금은 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중궁을 보면서 자꾸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 얘가 반듯하면 됐지.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이런 데서 이제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훌륭하면 됐지. 그의 출신 성분이 무슨 상관이 있고 그의 부모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러냐 그거죠. 이것이 이 얼룩소 새끼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죠. 자왈 회야는 기심이 3월 불이니요 기여즉 1월 지연이 이으니라 그랬습니다. 회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성이 안씨고 이름이 이제 회인데 선생님이니까 이제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이고 논어에는 그의 자인 자연의 연자를 따서 안연이라고 많이 일컬어지는 인물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야는 기심이 3월 불이니요. 그 마음이 기심이 3월 3개월 3개월인데 저런 3개월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90일이라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계산을 하고 시간을 느낄 때 뭘로 하느냐 그러면 하루의 시간은 시계로 환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혹은 1년 그것은 달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쯤 1년 중에 언제쯤이냐 그러면 달력에 몇 월 달 혹은 몇 번째 장 뭐 5월이면 5번째 장, 6월이면 6번째 장, 11월이면 11번째 장, 12월 그러면 이제 올해도 마지막 한 장 남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12번째 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번째 장에서 몇 번째 칸에 몇 번째 이렇게 오늘을 지금의 현재를 1년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계와 달력이 없었을 당시에는 공자가 살았던 당시 고대에는 뭐 공자 당시만 아니고 뭐 약 한 100년 200년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다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숫자가 아니라 시계나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저 바깥의 풍경으로 오늘이 지금 언제쯤이냐를 생각을 한 거죠. 느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면 뭐 해가 중천에 떴을 때다 이러는 거지. 12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동이 텄다 아니면 해가 진다 아니면 캄캄한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년 중에 언제다 그러면 지금쯤 모내기가 다 끝났다 아니면 지금은 추수를 할 때다 아니면 지금 앞산에 뒷산에 단풍이 들 때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의 변화, 이 주변 풍경에 나타나는 시간의 변화를 가지고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1년이다 그러면 큰 덩어리가 4개가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 하나가 몽땅 바뀌는 시간입니다. 1년을 4동강으로 냈을 때 그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풍경이 봄의 풍경하고 여름의 풍경은 완전히 다른 거고 여름하고 가을은 완전히 다른 거고 가을하고 겨울은 완전히 다르고 그 겨울하고 다시 그 이듬해 봄은 완전히 다른 건데 그 하나가 다 지나가는 시간 동안이 3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현이라는 제자는 그의 마음이 3개월 그 한 계절 동안을 인해서 어긋나지 않았다. 인해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늘 인해서 늘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을 인해서 떠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 3개월이 지나면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인해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3개월 동안은
계속 그 인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기여즉 1월 지연이 은이라 그러면 그 나머지란 안회 말고 나머지들은 하루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쯤 거기에 이 언자는 어자와 지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기에 할 때 요 지자가 가리키는 것이 인이죠. 그러니까 인에 지 이르렀을 뿐이다. 한 달 하루나 한 달 만에 인에 이를 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3월이라는 말과 일이나 월이라는 요 표현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 불위라는 말과 지라는 말입니다. 자, 요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인이 있어요. 인이 있으면 석 달간을 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늘 석 달 동안을 여기서 머무르다가 석 달 지나고 한 번씩 떠나는 거예요. 외출을 하는 거죠. 외출을 했지만 내가 늘 머무는 곳은 여기니까 다시 돌아와요. 근데 요것은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여기가 인이 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인에 들르는 거예요. 들렀지만 이르러 오지만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니까 다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은 항상 머무는 데가 인이라는 표현이고, 요 표현은 대부분은 인에 머무르지 않다가 어쩌다 한 번씩 들른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우리 집이고 여기는 동네 가게 같은 데입니다. 한 번씩 들르죠. 하루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석 달이라는 표현, 하루 한 달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표현은 요 떠나지 않는다와 이르다의 표현입니다. 요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차이를 어떤 학자는 내외 빈주의 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이냐 밖이냐, 내부인이냐 외부인이냐, 요건 내부인인 거예요. 인하고의 관계가. 근데 요건 외부인인 거죠. 그 빈주지요. 요거는 주인인 거고 요건 빈인 겁니다. 한 번씩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이를 느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